어느 날 주차하고 차를 봤는데 본네트에서 하얀 연기가 슬슬 올라오네. 화들짝 놀라서 센터 보냈더니 100만원짜리 견적서 어떡하겠어. 고쳐야지. 수리비 100만원. 수리받고 2주쯤 지났나?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차 세우라고 경고등이 미친듯이 난리나서 SOS 연결하니까 위험하다고 견인차 부르라고 하더라고. 견인차 올 때까지 공포에 떨다가 견인차를 타고 집에 오는 경험을 했지. 센터 다시 보냈더니 벨트 텐셔너 파열됐다고 벨트 다 풀린 거라고 정말 위험했다고 하더라고. 견적서 또 100만원짜리 건네주는데 어떡하겠어. 고쳐야지. 수리비 100만원.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에어컨을 켰는데 따뜻한 바람만 나오는 거야. 가스 충전해도 며칠 안 가고 또 안 나오더라고. 에어컨 수리비 견적서 200만원. 어떡하겠어. 고쳐야지. 1달 사이에 수리비 400이 순식간에 깨지는 거야. 정리하자면 현재까지 매몰 비용 1억 850만원. 확정 감가상각 1400 더하기 1800 더하기 600 더하기 3350에서 7150만원. 수리비 400만원.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수입차는 부자들만의 장난감이었지. 하지만 2025년 현재 직장인은 물론 일반 공무원들도 수입차를 많이 타고 있잖아. 과거 수입차는 희소하고 허세로 바라보는 남의 시선까지 있었다면 요즘은 수입차는 부자라는 공식이 깨지고 오히려 성능, 안정성, 디자인, 운전재미 등 명확한 이유로 차량을 구매하는 취향의 선택으로 보는 분위기야.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수입차를 고민하고 있을 거라 생각해. 근데 수입차는 비싸잖아. 아무리 보편화됐어도 절대적인 가격은 국산차보다 1.5배 이상 높은 게 사실이고 악명 높은 수리비에 대한 걱정 그리고 감가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이 영상에서는 내가 약 10년간 운영한 수입차 5대의 실제 유지비를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해. 접근이 쉬운 엔트리급부터 중형, 대형까지 이 정도는 생각해야 되는구나 하게 될 거야. 유지비뿐만 아니라 생애 주기별, 구매 과정과 차량별 후기도 간략하게 같이 풀어볼 테니 도움이 되길 바랄게. 나처럼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고 알뜰살뜰 살고 있지만 수입차를 꿈꾸는 월급쟁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할게. 먼저 내 소개를 하자면 금수저도 전문직도 아니고 대기업 다니는 것도 아닌 일반 월급쟁이면서 2014년 첫 차로 BMW 118D를 출고하고 현재 아우디 Q8까지 12년째 수입차를 운영하고 있어. 그럼 바로 첫 차부터 소개해볼게. 2014년 2월 30살 즈음에 난 결혼을 앞두고 꿈에 그리던 생애 첫 차를 구매하게 됐는데 학창시절부터 온갖 자동차 정보를 싹싹 뒤지는 게 취미였던 나는 수입차 대중화의 마중물이 되었던 골프 7세대에 관심을 갖게 됐어. 시승도 해보고 출고하기로 거의 마음을 굳혔었지. 그런데 출고 대기 기간이 2개월에서 3개월이라네? 결혼 준비 때문에 차도 당장 필요했고 참을성이 1도 없는 인간이었기에 맞은편에 있던 BMW 전시장으로 급 선회했지. 3 시리즈 살 돈은 없고 1 시리즈 해치백이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BMW라는 네임밸류 때문에 부담스러웠는지 구매 리스트에 올리지 않았었거든. 근데 딜러가 출고 대기 중인 차 있다고 검정색 118D를 보여주는데 그 순간 와이프랑 나랑 서로 마주보며 이거다 하며 홀려버렸어. 거기에 할인도 500만원 가까이 해준다고 하니 실구매가가 3,200만원 정도로 골프랑 같아지는 거야. 다른 계산 없이 바로 계약해버렸지. 재고가 있어서 출고까지 눈 깜짝할 새 진행되더라고. 차값에 취득세까지 3,400만원 정도 들었지. 출고하자마자 느껴지는 건 내가 10년 동안 빌부터 타던 아빠 차량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야. 말 그대로 운전이 재밌더라고. 차가 작고 가벼우니까 너무 날렵하고 경쾌하게 나가는 거야. 140마력에 30토크 좀 넘었던 것 같은데 출력이 적당하니 아무리 밟아도 무섭지도 않고 특히 코너에서 가속할 때 곡선을 감아 들어가는 느낌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나. 말도 안 되게 허접한 옵션, 수동 에어컨, 내비 없고 후방 카메라 없고 좁아 터진 뒷자리 공간을 상쇄할 만큼 운전 재미가 커서 매일매일 차에 탈 때마다 기분 좋게 운전을 즐길 수 있었어. 그런데 118D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 그건 바로 1시간만 넘게 운전해도 허리가 너무 아픈 거야. 젊은 부부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다녔는데 장거리 운전하고 느껴지는 피로감과 허리 통증은 기본병을 일으켰지. 가장 낮은 세그먼트라도 BMW로 발을 들이고 나니 국산차는 알아보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벤츠 매장에 기웃거리게 되더라고. 한번 수입차 구매 경험을 통해 수입차는 프로모션에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다음 차는 C클래스로 정해놓고 잠복을 시작했지. 그러다가 16년 여름 W205 C클래스가 할인을 크게 한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야. 평소 C클래스 디자인 완벽하다 생각하고 시승까지 해본 상태였기 때문에 앞뒤 안 보고 계약해버린 거지. C220D 아방가르드였는데 차값이 5,460만원이었고 프로모션 받으니 총비용 5천만원에 살 수 있는 각이나 3,400 주고 샀던 118D를 2,000에 팔고 열심히 맞벌이해서 모은 돈 3,000을 얹어서 쓴 거야. 그 당시 5천만원이면
서울에 전세 끼고 집 한 채 32살 뭣도 아닌 놈이 감히 벤츠를? 나 스스로조차 출고하는 날 차 받으러 가면서 이거 완전 사고친 것 같은데 느낌이 마음속에 훅 들어오더라고. 난 평범한 월급쟁이였으니까. 걱정 가득한 심란한 표정으로 출고할 차를 딱 보는데 번호판이 결혼기념일이네. 누가 만들어준 것도 아닌데 와이프는 내가 준비한 거라며 철석같이 믿더라고. 이건 진짜 운명이다 생각 들면서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 그렇게 난 어이없이 멀쩡한 차 팔아 감가 1,400 맞고 3천만원 더 써서 C클래스를 출고한 거야. C클래스는 장거리 만족도가 매우 높았어. 118D에서 느꼈던 허리 통증과 피로감은 C클로 기변하면서 현저히 낮아졌지. 여행 다닐 때 너무 편했어. 카트가 땄던 118D 승차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C클은 보트 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승차감이 좋아져서 장시간 운전해도 부담이 없었지. 개인적으로 시트가 인체공학적이라고 해야 하나? 재질은 인조가죽이라 구렸는데 시트 포지션이 몸의 자세를 바르게 잡아주는 게 1.5기였던 나는 차 탈 때마다 자세 교정을 할 수 있었어. BMW를 타면서 운전의 재미에 눈을 떴다면 벤츠를 타면서 느낀 건 승차감 그리고 안정감이었어. 반응이 BMW 대비 살짝 더뎌서 가속할 때 짜릿함은 덜했지만 진득하게 속도를 올려주고 고속에서도 안락한 승차감은 계속 유지됐지. 가장 인상적인 건 브레이크 성능이었어. 장애물 인주로 비상제동 시스템이 작동하면 브레이크를 살짝만 밟아도 급제동을 하는데 차가 하나도 밀리지 않고 땅에 박히면서 그대로 정지. 처음 경험했을 때는 좀 놀라고 당황해서 와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 이 정도면 사고 날 것도 안 날 수 있겠구나 라는 든든함이랄까? 내가 어떻게든 지켜줄게 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운전자가 차의 신뢰를 갖게 하는 매력이 있었어.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봐도 멋지고 예쁜 앞뒤 옆 디자인은 당시의 만족감이 정말 높았어. 여담으로 118D 탈 때는 친구들이 반응이 정말 안 좋았어. 아무리 차가 재밌고 좋다고 떠들어 봐야 그 돈이면 그랜저 사야지 모닝만한 차 타고 다닌다고 BMW 타고 싶어서 환장했냐 소리 많이 하더라고. 근데 C클 사니까 그것도 벤츠라고 그런 소리는 안 들었던 것 같아. 평범한 내 주변에 벤츠 타는 사람은 그 당시 한 명도 없었거든. 그렇게 무난하게 C클 잘 타고 다니고 있었는데 인생에 가장 큰 변화가 생겼어. 19년에 첫 아이를 출산하게 된 거야.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디 다닐 일도 없고 딱히 불편한 거 없었는데 아기가 200일쯤 됐을까? 그 주차장에서 짐을 꾸겨 넣고 유모차까지 힘들게 접어서 트렁크에 싣고 운전석에 타니까 외출 시작하기도 전에 땀 범벅이 되는 내 모습. 이래서 아저씨들이 SUV 타는구나. 완벽한 기변 명분이 만들어졌지. 그렇게 또다시 BMW 전시장을 기웃거리다가 620D GT와 지바디 X3를 구매 리스트에 올리고 고민을 시작했어. 6GT는 7시리즈 플랫폼에 후열 에어서스까지 옵션이 가득하지만 변종인 6GT를 살 것이냐, 옵션은 좀 떨어져도 근본인 SUV X3를 살 것이냐. 620D 럭셔리는 8,000에서 할인 적용하면 7,000만원, X3 20D는 6,600만원에서 할인 적용하면 6,200만원이라 가격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어. 고민 끝에 결국 X3를 선택하게 됐는데 6GT를 운전하면 묘하게 운전기사가 된 느낌이 드는 거야. 에어서스가 후열만 있어서 그랬나? 그리고 내 감각이었지만 6GT가 감가가 더 클 것 같더라고. 빠짐없는 옵션과 공간의 유혹이 강렬했지만 역대급 고민 끝에 근본 있는 걸로 가자는 결론을 내린 거지. 그렇게 만 3년 되기 전에 5천만원에 산 C클래스를 3,200에 팔아 감가 1,800 맞고 X3를 총액 6,600만원에 출고했지. 그럼 14년에서 19년까지 5년 동안 신차 세대를 출고하면서 감가 1,400 더하기 1,800 해서 3,200 날라갔고 6,600만원을 차에 묻어둔 상태가 된 거야. 그래도 이때까지는 보증기간 내 차를 처분했기 때문에 수입차라고 유지비가 더 들어간 건 없었어. X3를 만 5년간 타면서 시작됐지. 그 말은 유지보수의 맛을 봤다는 거야. X3는 출고할 때부터 문제였어. 출고하고 바로 다음날 전라도 광주 내려가는데 80km가 넘으면 유리창 쪽에서 피리 소리가 들리는 거야. 센터가도 원인 불명, 피리 소리는 끝도 없이 들리고 결국 내가 원인을 찾았는데 사이드미러 플라스틱 일부가 깨진 채 출고받은 거였어. 출고받지 말았어야 하는 차였나봐. 그 이외에도 계기반 잡소리로 한 달 넘게 입고된 적도 있고 라이트 노래져서 교체한 적도 있고 썬루프 잡소리는 덤이었고 출고하고 얼마 안 돼서 에어컨 안 나오고 크게 생각나는 게 이 정도? 네버엔딩 하자쇼를 보여줬지. 이 정도 속을 썩였으면 보증기간 끝나자마자 바로 팔아버렸어야 되는데 멍청한 두뇌로가 고장날 거 다 고장났으니까 이제 쭉 타도 말썽 없겠지? 라고 판단해버린 거야. 물론 차 성능 자체만 보면 차 바꾸고 싶은 생각이 안 들 만큼 만족감이 컸어. 모든 성능이 7점 이상의 팔방미인 같은 차랄까? 차를 바꾸려면 명분이 필요한데 아무리 찾을래도 도저히 각이 안 나오더라니까? 21년에 둘째가 태어나서 4인 가족이 됐지만
패밀리카로 불편함을 난 못 느꼈어. 다만 첫째가 뒷자리에서 멀미를 종종 했고 나도 혼자 좀 달리고 싶을 때 좀 밟으면 차가 더럽게 안 나갔다는 거? 롤도 좀 있었는데 그건 SUV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고 넘겼어. 그러다 문득 어떤 동기였는지 더 늙기 전에 작고 빠른 붕붕이가 너무 타고 싶은 거야. 와이프한테는 딱 1년만 타고 팔겠다고 인생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고성능차 타보고 싶다고 애걸복걸 용돈까지 깎아서 겨우 승인받고 내가 할 수 있는 한계 범위로 W176 A45 AMG를 정하고 엔카 수개월 잠복한 끝에 무사고 17년식 A45 차값 2,800만원 총액 3,000만원에 중고로 출고했어. 그 순간부터 차가 2대, 매몰비용 9,600만원, 감가 누계 3,200만원인 상황이 된 거지. 와, 출고하고 처음 타는 그 순간부터 개쩔더라. 짜릿한 가속, 돌덩이 같은 차체, 미친 트랙션, 찢어질 듯 짜릿한 변속 뱅 사운드, 배기음까지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나. 게다가 승차감도 생각보다 좋았고 시트도 편하고 연비까지 좋았어. 3,000만원으로 이걸 느낄 수 있다는 게 축복처럼 느껴졌고 1년만 타고 팔겠다는 약속을 못 지키고 싶었는데 1년간의 짧고 굵었던 인연을 끝으로 24년 4월 2,400만원에 눈물을 머금고 팔았어. 매몰비용 6,600만원, 감가상각 1,400 더하기 1,800 더하기 600 3,800만원이 된 거지. 이제 즐길 만큼 즐겼고 X3 잘 타고 다니려고 마음 먹었는데 어느 날 주차하고 차를 봤는데 본네트에서 하얀 연기가 슬슬 올라오네. 화들짝 놀래서 센터 보냈더니 하부 사진 이거저거 보여주면서 100만원짜리 견적서 보내주더라고. 어떡하겠어. 불날까봐 무서운데 고쳐야지. 수리비 100만원. 수리받고 2주쯤 지났나? 인천공항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차 세우라고 경고등이 미친듯이 난리나서 SOS 연결하니까 배터리 충전이 안 되니 위험하다고 차 세우고 견인차 부르라고 하더라고. 갓길에 차 세우고 견인차 올 때까지 온 가족이 공포에 떨다가 견인차를 타고 집에 오는 경험을 했지. 센터 바로 다시 보냈더니 벨트 텐셔너? 그게 파열됐다고 벨트 다 풀린 거라고 정말 위험했다고 하더라고. 견적서 또 100만원짜리 건네주는데 어떡하게 고쳐야지. 수리비 100만원.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날 더워져서 에어컨을 켰는데 따뜻한 바람만 나오는 거야. 가스 충전해도 며칠 안 가고 또 안 나오더라고. 올 게 왔구나. 에어컨 수리비 견적서 200만원. 어떡하겠어. 에어컨 고장은 차 팔 때도 그대로 감가 까이는 건데 고쳐야지. 한 석 달 사이에 수리비 400이 순식간에 깨지는 거야. 진짜 우주 명차라고 쓰다듬어주면서 타고 다녔는데 수리비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 그런데 그것 말고도 내가 알고 있는 하자는 더 있었어. 디포일, 누유, 오토라이트 혼자 시도 때도 없이 꺼졌다 켜졌다 난리 나는 거, 라이트가 또 살짝 노래지기 시작한 것까지 앞으로 다가올 쓰나미가 또 걱정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차를 바꿀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고 말할 수 있지. 전기차로 갈 것이냐, 내연기관 마지막으로 6기통 타볼 것이냐 고민 많이 했는데 결국 Q850TDI 모델을 출고했지. 6,600만원에 산 X3를 3,250만원에 팔면서 5년 동안 감가 3,350만원이 확정됐고 거기에 7,500만원 정도를 더한 총액 1억 850만원을 쓰게 된 거야. Q8 구매 후기와 시승기는 이미 영상 찍어둔 게 있으니까 참고 부탁할게. 정리하자면 현재 1억 이상의 돈이 차에 들어가 있고 10년 누계에 7천만원이 넘게 감가와 세금을 지불하게 된 거야. 현재까지 매몰비용 1억 850만원, 확정 감가상각 1,400 더하기 1,800 더하기 600 더하기 3,350에서 7,150만원, 수리비 400만원. 만약 성실하게 국산 중형 출고하고 지금까지 탔다면 매몰비용 3,000만원에서 끝이니까 매몰비용 7,800만원, 감가상각 7,150만원, 내 통장에 1.5억 정도 차이가 있겠네. 기변은 같은 시기에 했더라도 국산차로 했다면 i30, 소나타, 산타페, 팰리세이드로 대충 비교하면 매몰비용 4,800만원, 감가 4,200만원 정도, 도합 9천만원 차이 났을 것 같아. 이렇게 전부 계산해보니까 나 자신도 놀랍긴 하네. 그래서 내가 이 돈을 쓰고 얻은 게 뭘까? 솔직히 통장 잔고는 확실히 얇아졌지만 대신 얻은 게 있다면 바로 경험이겠지. 수입차를 사는 게 어떤 기쁨과 두려움을 동시에 주는지, 차 한 대가 내 생활 패턴과 가족 라이프 스타일까지 어떻게 바꿔놓는지 몸소 겪으며 배운 경험 말이야. 이 경험 덕분에 이제 남들이 수입차를 고민할 때 막연히 비싸다, 감가가 크다 이런 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느 정도 돈이 들고 어떤 상황에서 후회할 수 있고 또 어떤 순간에 행복을 줄 수 있는지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게 됐어. 누군가는 과거의 나처럼 이 돈을 써도 괜찮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을 테고, 누군가는 내 상황에서 정말 맞는 선택일까 불안해하겠지. 그런 사람들과 내가 직접 겪은 실행착오를 통해 깨달은 것들을 나누고 누군가의 선택을 더 현명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다양한 차량을 시승하고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볼 계획이야. 그럼 조만간 또 찾아와 주길 바랄게.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공감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할게. 그럼 이만.